반갑습니다. 센 홍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꿈, 행복, 자유와 뜬금없는 수학의 1차 방정식을 연결한, 좋게 말하면 통찰이고,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어거지일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거를 그냥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고, 제가 전공이 수학이고 출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겠다. 1차 방정식이. 그걸 어느 날 느껴서 우리가 꿈, 행복, 자유라고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AX equal B에서 여기 이제 미지수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 1차 방정식, 물론 사실은 진실되게 말하면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논하지 말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논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A가 0일 때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냥 방정식 그렇게 한 거예요. 1차 방정식 그러면 A가 0이 아닌 경우만 다룹니다.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근데 AX equal B가 있는데 A가 0이고 B가 0이면 0x equal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x equal 0. 0x equal 0이면 x에다 1을 넣으면 성립해 안 해요? 1을 넣으면 x 1 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하죠. 2를 넣어도 뭐 재밌게 이야기하면 소똥이를 넣어도 x 곱하기 소똥이도 0이에요. x 곱하기 개똥이도 0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 방정식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해를 갖다 뭐라 하냐면 부정이라 그래요. 부정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발을 정자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분이 계시면 오해하신 거예요. 저 방정식의 해를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이 정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머무를 정. 머무를 정. 그러니까 딱 답이 뭐라고 머무르는 거예요. 1이면 1 이렇게 머무르는 거. 머무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너무 많았어. 즉 답은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답이 너무 많아서 답을 머무를 수 없다. 즉 답을 정할 수가 없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뭐가 답이라고 머무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이 방정식의 이름을 꿈방정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 저 먼 우주에 우리 은하 저 먼 어딘가에 나의 별이 태어났다 생각해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입니다. 75억의 인구가 있으면 꿈이 몇 개 있다? 75개가 있어요. 우리의 경영 철학이 뭐예요? 우리의 경영 철학.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그들만의 꿈을 찾아주고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자유를 호흡하게 하렵니다. 이 경영 철학이 무려 25년 전 경영 철학이에요. 지금도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우리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책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의 근본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젊은이들에게 그들만의 꿈을 찾아주고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자유를 호흡하겠다는 어떤 그 밑바탕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사업과 괴리가 있게 보일 때도 있고 일치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영 철학이라는 게 모든 경제활동에 다 부합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늘 있습니다. 근데 이상은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 활동은 여기에서 경제적, 경영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이죠.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도 사업이에요. 출판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구현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밑바탕에 흐르는 의미는 이것을 두고 일을 하고서 한다.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도 진정성 있는 컨텐츠. 우리가 그래서 수십 년간 우리 책에다가 나를 바꾸는 힘이라는 코너를 운영을 했고 지금은 그걸 꿈행자, 꿈행복자유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아름다운 동화책을 만들고 또 스토리버스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토리버스 지금 뭐 현재 뭐 그게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철학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꼭 당장 그게 사업이 안 되더라도 돈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문맥이 얼마나 그 정교하게 짜여진 문맥이냐. 25년 전에 만든 문맥인데 제 젊었을 때. 젊은이들에게 뭐예요? 무슨 꿈을 찾아주고? 그들만의 꿈을 찾아주고. 자네는 자네 꿈이 있고 자네는 자네 꿈이 있는 거야. 이 둘의 꿈은 같아 달라? 다른. 전 세계 75억의 인구가 있으면 꿈이 몇 개야? 75개야.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나의 별이 저 어느 어딘가 태어났다 이게야. 그 별이 자기 꿈이야. 태어날 때 그 꿈이 태어난 거야.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 별을 찾아가는 여행이야. 자기가 태어날 때 태어났던 탄생별, 걸로 가는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행이다. 근데 그런 별이 75개가 현재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태어났다가 사라진 별도 있겠죠.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그죠? 태어났다가 사라진 별도 있겠죠. 별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별도 탄생이 있고 소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탄생이 있고 소멸이 있듯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 것은 우리가 75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이고 그 모든 사람의 꿈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 은하에 그렇게 별이 많을 것이라고 상상한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부정인 것은 은하에 별이 많고 무수히 많고 우리 각자의 꿈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부정인가 아닌가 답을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제가 꿈 방정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걸 어거지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통찰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거지라고 생각해도 좋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 해석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0x 이꼴 B인데 B가 0이 아닌 수잖아요. 그럼 X를 1을 넣으면 0 곱하기 1인데 0이 아닌 B다. 성립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뭐 해라는 거는 뭐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답이다 생각하면 돼요. 답이 없다. 유식하게 뭐라면 뭐예요? 불렁이에요. 뭐라고? 불렁. 저는 이거를 근데 행복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행복방정식이라고 부르냐? 행복.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직장에 출퇴근하는 게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장 다니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성취도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생인데도 다 회사도 나오고 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도 좋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다 행복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노력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행복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 생각해요. 행복은 지금 딱 이 순간 행복하면 행복하고 아니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 할꾼 소리 듣고 있다.
할배꽃 소리 듣고 있다. 생각 딱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이 순간 지옥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탁 바꿔갖고 이 마음을 탁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바꿔 생각해요. 저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 랭킹 1위 출판사를 하는 사람이고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인데 뭐 기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나? 내가 배울 이야기가 있나? 하면 기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마음을 탁 바꾸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 100마디 하면 한마디라도 들을 게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 보면 바로 행복이에요. 유의미한 시간이 돼요. 행복의 시간이 됩니다. 뭘 배우는 시간이. 근데 할꾼 소리 듣는 시간이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끝날 때까지 지옥이에요. 그럼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느냐? 이 강의하는 행위에 있고 듣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제 집이 15층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누르는데 지하에서 쭉 올라오다가 15층에 서서 저를 태우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15층을 지나서 쑥 올라가 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5층 지나서 더 20몇 층의 사람 태우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쌍시읒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참 잘 됐다. 평소에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운동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이 순간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서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 순간의 마음을 쌍시읒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내려올 동안 운동하자고 스쿠터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더 쌍시읒 노는 경우가 뭐냐면 가다가 또 내려다가 사람 태웁니다, 또.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 돼요. 더 행복해져요. 왜? 운동할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많으면 60개 합니다. 스쿼트를. 그럼 누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초조하고 지옥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 마음을 탁 바꿔버리면 하루 할 운동의 한 3분의 1은 그것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탁 마음 한 번 바꾸는 것에 곧장 행복이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람이 마음 한 번 탁 바꾸는 게 곧장 행복입니다. 지금 오늘 비가 왔죠? 어떤 분은 비 온다고 투덜거립니다. 또 날이 너무 맑으면 맑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저 정원에 식물들이 푸르푸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비가 와서 기분이 좋아요. 또 날이 맑으면 저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럼 1년 365일 기분이 좋아요. 즉 날씨 때문에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날씨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비가 오면 식물들이, 곡식들이 비를 맞고 자라니까 내 밥 먹을 게 생기잖아요. 햇빛이 쨍쨍하면 곡식들이 광합성을 해서 또 잘 자라겠죠. 그러면 늘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그걸 늘 반대로 해서 해요. 허리다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햇빛이 너무 쨍쨍해서 불행하고 똑같은 상황을 왜 그렇게들 하죠? 저기 달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름달, 추석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달이 둥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 30일 중에 하루 행복하겠죠. 그럼 금음달이 되면 완전히 우울하겠네요.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음달에 정말 달이 없습니까? 하늘이 깜깜해요. 그럼 달이 없어서 깜깜합니까? 달이 있죠? 있는데 자기가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달은 거기 계속 있습니다. 다만 지구가 가려웠냐 안 가려웠냐의 차이죠. 달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달이 진짜 반으로 줄어듭니까? 달이 정말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달은 그냥 있어요. 지구인 자기가 그거를 보름달로 만들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조건을 불행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한 거고 행복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 그걸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안 부러진 게 다행이다.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이 어거지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어야 행복하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길어지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제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 이 말을 하려고.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 보름달이다, 금음달이다. 그거 다 자기 마음의 문제다. 그 다음 넘어가죠.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X 이꼴 뭐가 돼요? 우리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그죠? X 이꼴 A분의 B. 하나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한 개의 해. 한 개의 답이 있다. 이 경우에 저는 이 방정식을 자유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왜 자유방정식이라고 이걸 부르느냐?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A당을 찍느냐, B당을 찍느냐, 이런 선거가 있다 합시다. 그럼 저한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자유가 없나요? 저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죠.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때요? 나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그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나도 자네도 똑같아. 그냥 X 이꼴 A분의 하나뿐이야. 그게 다르면 안 되지.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행의 자유. 저는 여행의 자유가 없고 여러분은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행의 자유는 다 똑같이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를 가는 거. 저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나나 자네나 다 똑같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자유는 다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주 기초 생활. 의식주의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다 좀 책임을 져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제일 밑바닥에는 기초적인 경제적 자유, 기초적 의식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정당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정치적 견해의 자유, 정치적 견해의 자유,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유도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또 같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넘어서서 요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사고의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 이거를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기성세대들조차도 또는 가정의 어린 자녀들조차도 이것이 잘 안 지켜져요. 사고의 자유. 한 가정에서 아들, 딸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애한테 공부하라고만 한다면 걔한테 자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들 너무 내가 뭐 센 수학, 공비 이런 사업을 하지만 공부하라고 자녀한테 만약에 강요를 한다면 그건 애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꿈방정식으로 말하면 애의 꿈을 뺏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꿈을 왜 애한테 대입합니까? 애는 애의 꿈이 있지. 자기 별이 따로 있는데. 자유,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안 돼요. 공부하라고 한번 넣지, 서적 한번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엄마 나는 공부보다 축구가 좋아. 하면 축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좀 다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이 자녀의 꿈을 찾아주는 정도는 하면 돼요. 꿈을 찾아줘요. 부모님도 자녀의 꿈을 찾아주는 노력 정도만 하면 돼요. 자기 꿈을 심으면 돼, 안 돼? 그거는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근데 꿈은 찾아주도록 해야 돼요. 애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저런 이런 직간접 경험을 하게 해서 그 꿈을 찾아주도록 부모님이 우리 경영철학 같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자기 꿈을 애한테 강요하는 그런 자유를 빼앗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아주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부모님이 혹시 자식 보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거 혹시 부모님들 듣고 진짜 조금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예요. 꿈, 행복,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는 인격체지. 내 자식이라 그러니까 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본질은 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부모님의 사고에 가두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지. 부모님의 틀 속에 가두어두면 걔가 성인이 되면 무슨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성인이 돼서 갑자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정 환경 이런 게 되려면 각자 그 자유를 존중해 줘야 돼요. 부모도 자식의 자유. 그런데 그거는 젊은이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사회생활에 놓으면 또 사회가 갖고 있는 관습적인 그런 데 얽매여서 사는 많은 걸 봅니다. 즉 지나치게 관계에 얽매여 사는 걸 봐요. 관계.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아주 명품 백을 사서 나도 그게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없앤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비교가 그걸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거기 의미는 안 두는데? 퉁 쳐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왜 명품 그래? 하고 내가 왜 그 사고와 같은 사고를 해야 됩니까? 내 주변의 친구가 전부 명품백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명품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고에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 흉내내기에, 남 따라가기에 바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비교하고 남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자유의 궁극은 독립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유. 그 궁극의 자유가 진짜 자유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그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어릴 때는 가정에, 가정 문화에,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문화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어딘가에 제도에 갇혀 있어요. 뭔가 털 속에. 그거 깨야 돼요. 갇히지 마세요.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 생각해요. 뭐가? 그분의 사고가, 그분의 상상이, 그분은 좁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그분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간디 같은 분도. 그런 분들은 영원히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가둬둬도 그 사람은 가둘 수 없어.
왜? 영혼이 갇힌 적이 없잖아요. 영혼이. 그게 가장 궁극의 자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게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정말 진심으로 노력해야 돼.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삶,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삶, 누군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 그거 아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 진정한 사고의 자유, 진정한 상상의 자유, 그것이 궁극적 자유고, 그거를 명심하고 사는 것, 저는 그게 자유로운 삶이다 생각해요. 방정식을 가지고 꿈과 행복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건질 것만 건지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할권 소리 들리고 거부되는 건 안 받아들여도 돼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 행복, 자유에 대해서 뭔가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저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니라니까.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말에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거부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라고. 내 말에서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선택하세요. 진정 모든 관습과 관계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를 호흡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그들만의 꿈을 찾아주고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자유를 호흡하게 하렵니다. 자, 다 같이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